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우리가 이런 거 왜 하는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영상! 죄송합니다. 왜냐면 형이 초반에 너무 이렇게 텐션 와서 저도 따라간다고 하다가 말이 좀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좋아요. 근데 예. 아니 우리 상훈 씨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운동을 해요? 아니 살면서 운동을 몇 번 해봤어요? 저는 이제 군대 있을 때 한 2번 정도 논산에서 진짜? 한 번. 네. 저랑 비슷하시네. 네.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 말고는 진짜 운동 싫어하거든요. 저는 운동을 참 싫어하는데 막상 이렇게 얘기해요. 나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잘 못하는데 이거 핑계거든요 사실.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한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아요.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 씨밖에 없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핑계만 많은 사람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또 날이 이제 쌀쌀해지니까 날이 좀 추워서 운동하기 좀 그런데 라고 또 다른 핑계를 대실지도 모르겠는데 저희도 마찬가지고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면 그게 또 운동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상식 공부조차도 시간이 없어서 라고 핑계 대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은 그런 네. 분이 아닙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이 깁니까? 짧죠? 뭐 저희 프로그램 보려면 뭐 배 타고 어디 들어가서 몇 시간 기다려야지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멋지게 한번 퀴즈 풀어볼게요. 상식의 기본적인 상식부터 알아보는 퀴즈 출발합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요즘 신는 신발은 모두 해외에서 들어온 것이라 명칭도 대부분 외국어인데요. 어원을 알면 신발의 종류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름철 여성들이 자주 신는 샌들은 고대 그리스어로 널빤지를 뜻하는 샌달리온에서 왔다고 하고요. 곰으로 만든 운동화는 스니커라고 하는데요. 곰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두보다 발자국 소리가 덜 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신발을 신은 사람은 살금살금 걷는 것 같이 보여서 영어로 살금살금 걷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스니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로퍼는 별도의 여밈 장치가 없어 탈착이 편한 신발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로퍼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옛날에 룰라가 이 네. 로퍼 주제가 불렀던 거 알아요? 어떡해요? 로퍼 하늘을 봐봐 로퍼 몰라요? 네. 세대 차이 나네 또. 진짜 정말 말. 정답. 바로? 로퍼. 하늘을 보는 사람. 로퍼. 하늘을 봐봐. 로퍼 스니커. 그러니까 LOF를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ER만 붙인 거니까. 맞아요. 로프. 형 저희가 첫 번째 문제에서 힌트를 쓴 적이 없었으니까 오늘 한번 써볼까요? 그래. 네, 좋아. 그럼 도저히 또 답이 안 나오네. 미련 없이 그냥 제가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꺼내 볼게요. 네. 거꾸로. 첫 글자 알려주기. 예스. 좋은 찬스. 첫 글자 알려주세요. 개. 개? 저는 개원해낸 사람? 괜찮아? 빨리 가야지. 대리 불렀어. 알았습니다 형님. 뭔데? 신발끈이 없잖아요. 귀찮잖아요. 정답 게으름뱅이. 게으르다. 게으르다. 와. 오, 좋아. 게으르다. 진짜 몰랐어. 야, 신발이, 로퍼. 이런 거 보면은 영어 단어들 대충 지은 거 진짜 많아. 맞아요. 이게 스니커도 말이 좋아서 스니커 주지 그냥 살금이, 맞아요. 살금이, 살금이. 살금이 이런 거잖아. 아주 재밌고 깔끔한 첫 번째 문제 찬스 성공. 두 번째 문제 주세요. 국내 취업 정보 사이트 잡코리아에서는 사원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업무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무턱대고 일을 떠맡기는 데에 대한 부담감이 반영된 듯이 할 줄 알지가 30.6%의 응답을 얻으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줄 알지? 이어서 2위는 알아서 해봐가 차지했고요. 4위는 내가 사원일 때는 말이야. 5위는 학교에서 뭘 배운 거야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3위를 차지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상훈아, 예. 할 줄 알지? 알아서 해봐. 정답! 우리 회사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회사는 여러분들 것입니다.
정답. 이거 몰라? 정답. 오늘 뭐 먹을까? 회식하자. 회식하자는 기타 의견. 아우 기타. 빨리 해. 정답. 하는 데까지 해봐. 업무에 관한 거죠. 이 말을 제일 처음에 꺼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관용적으로 쓰는구나 그러면. 지금 바쁜가? 정답. 지금 아 바쁜가? 그렇지. 자네 지금 바빠? 정답. 와! 예. 바쁘냐? 정확한 정답은 바쁜 일 없지. 아 정확한 맞췄네 맞췄어. 야 듣기만 해도 숨 막힌다. 맞아요. 세 번째 퀴즈 주세요. 주십시오. 분명하지 않게 우물우물 말하는 소리나 이치에 닿지 않는 엉뚱하고 쓸데없는 말을 가리켜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나락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까먹는 건가 보네. 근데 형님 이게 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신나라 뜻이 까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귀신 구름 까먹는 소리 하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 기억에. 아 이거 맞아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으면 먹지 않냐 하셨어요. 도시 생활을 하신 피디님은 그거 먹어? 그렇지 이러고 그렇지. 이제 감독님이 야 그럼 왜 그렇지. 먹냐? 그러면 다 먹지. 그렇지.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정답 고라니. 너는 오리피. 자연인이냐 도시인이냐 그 사이에 있는 무언가다. 죽어 있는데 껍질이 있는 게 있나? 정답 아몬드. 다이아몬드. 다이 죽었잖아요. 문제가. 네? 씨. 씨. 아 호박씨. 정답. 겨. 교. 안겨? 맵쌀. 햅쌀. 아 쌀. 벼. 벼의 씨가 정답입니다. 벼이씨. 아.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셔서 쌀 할 때 쌍시옷 발음을 못 하세요. 쌀. 근데 웃긴 게 말 실수하다 보면 살 생산량이라고 하고 그래서 쌀 생산량이라고 하는 게 살 생산량이라고 해서 나 아예 못 하시는 건 아니네요 이렇게 좀 그랬어요. 귀신이 그러니까 벼를 이가 만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속담 하나 배웠네요. 두 문제 남았고요. 찬스 하나 남았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판도라 이야기는 사람이 왜 죽어야만 하는지를 설명하는 그리스판 죽음의 기원 신화입니다. 판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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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판도라가 연 것은 상자였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원전을 기록한 그리스 서사시인 헤시오도스의 기술에 따르면 원래는 판도라의 상자가 아닌 판도라의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무덤. 정답 항아리. 정답입니다. 오 뭐야 너 어떻게 알아? 알고 있었습니다. 이야 좋아. 판도라 항아리를 겨뤄온다. 이야 항아리. 알고 있었던 거야? 네. 대박. 판도라 항아리 온다. 나이스 항아리. 이 그리스 신화의 원전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헤시오도스가 쓴 신통기였었는데요. 16세기의 신통기를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이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였다고 합니다. 에라스무스는 큰 항아리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핀토스를 라틴어로 상자라는 뜻인 픽시스로 번역을 했고요. 이것이 널리 퍼진 것이라고 합니다. 야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네. 판도라의 항아리. 오늘 그러면 항아리 맞췄고, 요거 벼, 그리고 게으르다, 그리고 자네 바쁜 일 있나? 네 개. 찬스를 미리. 문제도 안 바뀐다고 약속해 주시면 찬스도 깔게요 미리. 문제 무조건 그겁니까? 싹 바꾸고 그러면 안 돼요? 손길이 조금씩 닿긴 했는데 요거 한번 가볼게. 불안해? 아닙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느낌이. 미안해. 피곤한 거 잡았어. 찰나 찬스. 나 진짜 왜 이래? 이거 이상하는 찬스 아닙니까? 진짜 똥 피디님과 작가님. 근데 이 찰나 찬스가 크게 써서 보여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찰나라는 페널티인데 거기서도 작게 쓰면 아예 안 보이거든요. 야 맞추면 되잖아. 그러고 보니까 맞추면 되잖아. 찬스 안 쓰겠습니다. 소비자가 온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면서 상품을 검색,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온라인 소비자와 오프라인 소비자의 경계가 분명하였으나 최근에는 이 경계가 무너져 쇼루밍 또는 역쇼루밍, 모루밍 등의 형태로 소비 패턴이 변화하면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각각의 유통 채널의 특성을 모아 어떤 채널이든지 같은 매장을 이용한다는 느낌을 주도록 조성되는 것을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 찰나 찬스가 있으니까요, 형님. 그래. 눈으로 외워. 동체 시력 발휘해. 찰나 찬스. 큐. 아, 근데 이거 잠시만요. 죄송한데 그러면은 이게 사실 너무 약간 강화도 조약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너무 불리한 저희가 좀 강압적으로 계속 투정을 부려갖고 하나 둘 셋 한번 맞히자. 네. 하나 둘 셋. 옴니 채널. 유. 좀 강화도 조약 성공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옴니 채널 알겠네요. 옴니버스 할 때 그 옴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다 통합해서 어떤 하나의 물건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차별화가 없게끔 하는 쇼핑 형태를 말하는 디커플링이네. 좋습니다. 오늘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찬스도 잘 썼고 네.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어낸 것 같습니다. 예, 점점 똑똑해지는 것 같아져요. 우리 상훈 씨는? 맞아요. 저는 그리고 형이랑 이제 합도 잘 맞고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이런 건 어때? 이렇게 탁탁탁 해서 그러니까. 정답으로 그냥 꽂혀버립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퀴즈를 잘 푸는 저희 두 명일 겁니다. 맞습니다. IQ 대비. 객관식 퀴즈는 상대도 안 해요. 상대는 하지 않습니다. 뭐 그거 하나 골라서 맞추면 되지. 그게 뭐 퀴즈야. 주관식, 온리 주관식으로 이렇게 잘 맞추는 사람 있으면 나보라 그래. 나왔어. 화물이나 사람을 운송하는 기차 보신 적 있으시죠? 열차는 기관차 뒤에 차량들을 여러 개 붙여서 운행하는데요. 수송 인원이나 화물이 많을 경우 열차의 차량을 여러 개 더 연결하기도 하고 적을 때에는 떼어내는 형식으로 운행을 하곤 하죠. 현재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들의 방식이 바로 이 기차와 닮아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디커플링이라는 이름의 경영 방식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디커플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디커플링이란 단어는 보통 한 국가의 경제나 환율, 주가 등이 주변국들과 동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테이셰이라 교수는 디커플링을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분리나 해체 또는 끊어내기로 말이죠.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의 전자제품 소매업체인 베스트바이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매장이 붐비는 것과 달리 실적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장에 몰려든 사람들은 제품의 실물을 살펴본 후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구입하는 이른바 쇼루밍족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지갑 대신 스마트폰을 열어 아마존을 검색했고 가격을 본 뒤 유유히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베스트바이는 지점 폐쇄와 구조조정에 내몰리게 됐죠. 그 밖에도 시어스와 월마트, 메이시스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을 토대로 성장해온 거대 유통기업이 문을 닫는 일들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전략을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경쟁 주자들 때문이었죠. 디커플링이란 고객 가치 사슬을 끊어내는 과정입니다. 고객 가치 사슬의 단계는 산업이나 제품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평가하기, 선택하기, 구매하기, 소비하기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고객의 소비 활동 과정 중 존재하는 연결고리 가운데 약한 고리를 떼어내는 것이 디커플링인 것이죠. 아마존은 디커플링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우버는 차를 선택, 구매, 유지, 폐기 과정을 없애고 사용 단계만을 남겼고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트위치는 게임 플레이 구경하기만을 분리해서 집중 공략했습니다. 국내 기업인 마켓컬리, 야놀자, 배달의 민족, 알라딘 중고서점 등도 오직 고객 소비 활동의 일부만 취하고 있는 디커플링 공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디커플링은 사고의 초점을 기업이나 기술이 아닌 고객에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단 신생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디커플링을 일으키는 디커플러가 될 수 있습니다. 베스트바이가 사업 모델을 재편해 성공을 거둔 것처럼 말이죠.
기업에게는 시장의 욕구에 어떻게 맞서고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꼬꼬질. 오늘도 이동훈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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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네. 저희가 많은 질문을 하면서 네. 열심히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 좀 예. 쉬운 주제였으면 좋겠어요. 어렵습니까 오늘? 오늘 좀 어렵습니다. 아, 예, 오늘 좀 어렵습니다. 주제가 뭐죠 오늘? 오늘 디커플링, 디커플링. 커플링. 예. 커플링 반지? 이 디커플링이라는 책이 얼마 전에 나왔었어요. 책 제목이 예, 책 또 제목이에요. 나왔어요. 책 제목이고 저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남다른 측면들이 좀 있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1995년에 파괴적 혁신 이론이 나왔잖아요. 네, 저번에 배웠었죠. 예, 그죠? 네. 파괴적 혁신 이론을 나오고 나서 사실은 지난 20몇 년 동안 사실은 이 기업의 거의 모든 조직들이 무엇이든지 혁신하려면 파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네. 시간이 지나서 디커플링이란 이론이 나왔는데 파괴적 혁신 이론보다는 더 앞서 있어요. 앞서 있다. 앞서 있다는 게 어떤 의미죠? 더 예를- 진보된 이론인가요? 진보된 이론이라고 좀 봐줘요. 어. 쉬운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 파괴적 혁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시장을 정말 파괴하는 건 기술이 파괴하는 거예요? 기술, 정말 시장을 앞서서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신기술은 정말 비즈니스를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있는 거예요? 동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테세이라 교수의 얘기는 그게 아닌 거예요. 어. 자, 증거를 대볼게요. 네. 자, 아마존, 넷플릭스, 우버, 또 달러 쉐이브 클럽. 네. 달러 쉐이브 클럽 알아요? 지금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 달러 쉐이브 클럽이라고 하는 데가 질레트를 거의 무너뜨린. 아. 질레트는 정말 철옹성 같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질레트는 대단한 회사잖아요. 네, 사실은. 면도 하잖아요. 네, 네. 면도를 해보면 가장 구차는 게 뭐예요? 면도. 면도기를 사는 거예요. 아. 사고 날 갈고. 뭐 그렇죠. 네. 근데 얘는 달러 쉐이브 클럽은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면 네. 그 면도 날과 면도기가 함께 이렇게 와요. 아. 면도 거품도 오고. 아 저절로. 아, 한번 요즘 유행하는 거구나. 요즘 유행하는 거. 아, 이걸로 질레트가 그냥 한 방에 갔다니까. 나도 사고 싶다. 그죠? 어. 우리나라에 아직 안 들어왔어요. 달러 쉐이브 클럽. 이거 100% 대박인데. 아마존, 아마존. 넷플릭스, 우버. 우버, 달러 쉐이브 클럽. 신기술이 뭐가 있냐 말이에요. 없어요. 우버에 대단한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넷플릭스는 별거 아니에요. 아, 네. 별거 아니라고 뭐 할 수는 없지만 네. 전 세계 동영상을 진짜 스트리밍 서버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기술의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그게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네. 아마존 그냥 물건 파는 그쵸. 온라인 쇼핑이잖아요, 사실은. 어. 그걸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아마존, 넷플릭스, 우버, 달러 쉐이브 클럽 4개의 기업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회사들의 정말 기술 혁신이 대단해서 이 기술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네네. 그럼 이들의 핵심은 뭐예요? 비즈니스 모델이죠. 구독 경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일부분에 국한된 거고 네. 새롭게 바뀐.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비즈니스 모델. 그럼 비즈니스 모델은 누가 사요? 누가 거기를 따라가요? 고객이 고객. 따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시장을 파괴하는 주범은 고객이라는 얘기예요. 아. 자, 그런데 왜 디커플링이냐?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건 커플링을 해제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커플돼 있는 거를 해제한다는 건데 네. 원래는 CVC라는 용어가 있어요. 커스터머 밸류 체인이라고 해서 고객이 뭐가 필요해, 물건을 사야 돼, 또는 서비스를 구매해야 돼라고 했을 때 평가하고 선택하고 구매한 다음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 이게 전형적인 형태예요. 평가, 선택, 구매, 소비. 소비. 그렇죠. 이 CVC 중에 일정 구간을 자르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그것만 쏙 빼오는 거예요. 편집하듯이 영상 네. 편집하듯이. 그것만 쏙 빼와서 내가 그거를 사업 아이디어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디커플링이에요. 근데 이 테세라 교수의 말에 의하면 디커플링 이론으로 보면 모든 혁신 기업들의 사례가 다 설명된다는 거죠. 아. 책에 있는 사례로 보면 네. 아마존의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거든요. 아마존을 보죠. 아마존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프라인 매장은 어디? 아마존이 아닌 매장. 아무데나. 아무데나 네. 들어가서 바코드를 딱 스캔하잖아요. 네. 그럼 아마존에서의 비교 경쟁 가격이 떠요. 아, 난 지금 그 지구의 협파 그거. 대단하잖아. 네. 대단하잖아. 그러면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열받은 기업이 하나 있었어요. 어디죠? 베스트바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가전제품 많이 파는 회사예요. 네, 베스트바이가. 사실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네. 경영진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몇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첫 번째는 매장 내 와이파이를 없애버렸어. 아마존 어플을 실행 못하게. 못하게.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네. 무한제 요금 생각하니까. 그러다가 바코드도 바꿨어요. 자기네들 전용으로 바코드를 만들어갖고 붙이고 그럼 더 고립될 것 같은데? 상품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별걸 다 했는데 네.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 아마존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마존 입장으로 한번 좀 봅시다. 아마존 입장에서는 베스트 바이에 들어간 사람들이 뭔가 물건을 살펴보고 고르는 그 단계에서부터 그 다음에 구매 절차까지를 그것만 싹 빼간 거예요. 그것만 싹 빼가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아이템으로 만든 거야. 이게 디커플링이에요. 그리고 혹시 그 상훈 씨는 게임 해요? 저 게임 덜어 합니다. 덜어 합니다. 네. 그 트위치? 네. 트위치예요. 트위치가 아마존에 10억 달러에 팔렸어요. 아마존 근데 한테. 아마존한테 사실은. 근데 트위치는 게임을 만들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고객들의 게임하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데 그것만 딱 떼와 가지고 아이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건 잘 치고 들어갔네. 그 경쟁자가 생겨날 때는 똑같은 거를 다 하는 경쟁자가 생겨나지 않아요. 중간에 잘 치고 들어가서 나만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게 모든 혁신 기업들은 기업의 모든 과정을 다 따라하지 않고 네. 일부만을 가져오는 거예요. 일부만을 가지고 와서 네. 자기 나름대로 특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하느냐? 이게 왜 하느냐가 중요해요. 왜 하느냐? 고객이 원하기 때문이다. 근데 고객은 그걸 왜 원하느냐? 자, 제가 이 꼬리곰탕 처음 시작할 때 거의 처음 했던 방송일 거예요. 고객한테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했죠. 맞아요. 시간을 줄이는. 시간도 돈이잖아요. 그죠? 베스트바이 매장에 있는 고객 입장에서 본다면 나 물건을 무겁게 들고 가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여기서 결제하고 싶지도 않고 좀 더 싸게 하고 싶어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그 기준점에서의 모든 노력을 가치로 환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을 파괴하는 주범은 고객한테 있는데 고객들은 트위치에서 보는 화면을 나는 더 좋아. 그 게임 화면들을 보는 게 나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 사람들은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그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고 또 우버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택시를 만들지도 않고 호텔을 짓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객들을 다 끌어가잖아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배 나온 민족 있잖아요. 네. 유명한 어플. 네, 깜짝이야. 그 친구들도 음식 안 만들잖아요. 음식 안 만들지.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베스트바이 얘기를 좀 다시 해봐야 돼요. 네. 베스트바이 입장에서는 그럼 아마존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격을 더 싸게 해야 되나? 자, 이게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가격을 더 싸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베스트바이는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았어요. 뭐죠 그게? 식당을 차리나? 아니죠. 아니에요. 체험? 체험이에요, 체험. 와. 체험? 어떤 체험? 고객 체험. 그러니까 제품을 기업들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스트바이가 삼성전자를 찾아왔거든요. 삼성전자 찾아와서 네. 야, 우리 고객들은 정말 많이 오니까 여기 머무는데 여기에 전시를 해라. 대신 자리를 크게 마련해 줄 테니까 자리 값을 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와, 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아마존하고는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사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아 올랐어요. 오히려 더 올랐어요. 야, 잘했다, 잘했어. 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야, 인마. 베스트 바이. 굿잡.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네. 기업들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혁신 기업이 하나 생겨났어요. 혁신 기업이 하나 생겨났는데 그 혁신 기업하고 싸울 방법이 없어. 도저히. 그러면 네. 기업들은 보통 세 가지를 해요. 네. 첫 번째, 따라하기. 따라하기. 네. 아. 그러니까 내부에다 뭐 그런 팀 하나 만들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하기. 두 번째, 그냥 사버리기. 인수해버리기. 그냥 인수해버리기. 음. 세 번째도 있어. 세 번째는 뭘까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있는데 가격을 낮추기. 그러니까 음. 일종의 밟아버리거나 말려 죽이기 하는 거예요. 보통 기업들은 이 세 가지 방법을 해요. 그렇네요. 근데 이 세 가지 방법을 네. 하지 말아라. 아. 하지 말아라. 어허. 왜냐하면 따라하기는 대기업에서는 작은 기업의 문화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의사결정의 속도를.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따라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네. 두 번째, 인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인수가 결코 좋은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인수를 한다고 해도 기업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사실은. 완전히 잘 다르기 못 때문에 다루는구나. 잘 되지 않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가격 낮추기. 가격 낮추기. 일종의 이제 밟아버리는 네네. 건데 결국에는 내 살 깎아먹기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나도 가격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 죽고 나 죽자. 근데 우리나라 이 유통업체들도 보면 가격 낮추는 걸로 굉장히 많이 경쟁을 하지 않아요? 맞아요. 사실은. 네. 예, 근데 그거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까를 찾을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아예 찾아야 되는 거예요. 베스트바이가 했던 것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언가 새로운 돌파구를 그러네.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 가치 활동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내가 디커플링 해올 거냐를 뽑아올 것이냐. 찾아야 되는 거. 그걸 제대로 찾으면 고객들은 그냥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은 시간을 줄이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업체를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리고 고객들의 로열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은 이동한다고 그러잖아.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예. 그 기업들이 진짜 우리 상상 이상의 치열한 전쟁 중이구나. 맞아요. 이런 게 느껴져요. 그럼요. 사실 우리 인정사정 볼 것 없다라고 맞아요. 하는 게 딱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지는 기업이 있으면 뜨는 기업이 있고 그 속에 이렇게 새로운 경제 용어들이 탄생하면서 새로운 흐름들이 보이고 예. 재밌네요. 다음 주에도 더욱더 멋진 내용 가지고 저희 또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훈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우리 인사드릴까요? 네.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차고 혹한 정보들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꼬리.